자,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이 우주를 이끄는 네 개의 힘을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빅뱅 이전 최초의 특이점에 이미 있었다가 빅뱅으로 흩어졌다가 여럿이면서 나타났다는 이런 그 기원론 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자 마련하신 구체적인 네 가지 이 물리적인 에너지 힘, 어쨌든 두 가지로 보고 기원은 그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중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럼 요 결과적인 현상만 보자. 첫째 중력. 중력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힘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질량, 그러니까 무게만 있으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만위인력, 즉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 있다.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먼지거든 뭐든 원자든 무슨 참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긴 것은 다 뭔가 생겼다면 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놈은 힘이 더 크겠고 작은 놈은 좀 약하겠죠. 이게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강해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 왜 생겼을까? 몰라. 물리학자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빅뱅 이전 특이점에서 이미 있었어. 참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 중력. 모든 물체에 작용하며 물체의 질량을 클수록 중력이 강해진다. 중력은 행성들이 태양의 우주를 공전하는 것, 달이 지구의 비율을 공전하는 것, 지구는 곰처럼 둥근데 사람은 남극이나 북에서부터 땅에 붙어 살고 있는 것.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이 모든 중력이라니 참 신기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니 지구는 둥그렇다는데 남극하고 북극 어떻게 서로 서서 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사람 그 밑이가 하늘이고 북극에 있는 사람 자기 위가 하늘이에요. 뿐만 아니라 별, 은하, 더 나아가 우주 전체에 같은 거시적인 물체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것도 이 중력의 힘이라니. 중력은 우주 만물의 공생, 더불어 사는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불어 살도록 종을 주는 만들어놨어요. 물론 중력에도 에너지만큼 중력, 바람, 이것도 파동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서로 파동으로 에너지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 생물과 무생물, 그게 구분이 됩니까? 어느 특수한 분야에서 구분하는 거지 본질적으로요. 우주 만물은 다 공생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우리 우주관, 우리의 어떤 인생관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이렇게 중력으로 서로 이끌어서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만들어져 있다, 창조되어 있다. 두 번째, 전자기력입니다. 이 전자기력은 만물이 다 원자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원자. 그런데 원자는
네,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세 개의 그런 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요, 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것들이요, 각각 또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플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 S 에너지, 자석, 북극 에너지, 남극 에너지, 이 네 가지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것들이 말이에요. 그건 따로 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끼리의 연계, 중력도 있지만 원자는 원자 내에서 또 그런 에너지가 발동한다는 거. 전자에서도 발동하고 양성자, 중성자 다 에너지가 발동하는데 그게 특이해요. 그게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S, 하나는 N. 이런 에너지가 바로 전자 내에서 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발동하는 이 에너지들은 말이요,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 만나면 서로 배척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합치고, NOS도 또 그래요. 합치고 떨어지고, 합치고 떨어지고, 같은 걸 만나면 밀어내고, 다른 걸 만나면 합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부딪히고 돌리고 돌리면 그 전기라고 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또 나와요. 자, 전자기력. 전자기력과 자기력의 상호작용 말이에요. 전자기력은 원자들이 전자와 양성자에서 봤죠. 물질은 근본적으로 원자의 결합이고 원자를 밖으로 마이너스 전화인 전자와 중심에 있는 플러스 전화인 양성자가 활동하는데, 이때 N극과 S극의 자량은 함께 형성된다. 이들은 같은 것끼리는 밀고 다른 것끼리는 당겨 충돌을 일으키고 에너지와 빛과 파동을 만든다. 중력보다 강하며 원자로 구성된 모든 물질, 인간, 동식물, 무생물 모두의 전자기력의 작용으로 활동한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형상들은 전자기력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최대 이익인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와 분자를 결합하여 물질을 만드는 화학결합, 화학반응, 화학작용, 물질대사, 신체신호, 체세포 분열, 정신활동, 생각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잠자고 영양소하고, 이 모든 행동이 다 바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또 이것도 신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좋을 때 놀라운 그런 그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 간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그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내에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S, N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서로 합치고 분해되고 모든 작용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전자기력. 그러니까 이 전자기력이야말로 모든 생명체의 어떤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자기력 밑으로 그게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가 또 재밌는 것이에요. 모든 물질들은 서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또 뭐가 만들어지냐? 원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원자를 또 보면은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요 세 개가 있어요. 이 원자 속에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SN 이런 에너지를 또 발해요. 이것들이 이 원자가. 그런데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 양성자, 또 중성자 이것들이 있는데 이 전자는 물론 마이너스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안에 전자가 밖에 이게 전자가 밖에 있네. 그럼 이것은 중성자입니다. 안에 있는 이걸 중성자와 양성자가 원자 안에 딱 가운데 마치 노른자처럼 들어있어요. 그 이걸 원자 핵이라고 말하죠. 원자 핵. 원자 핵이 이걸 합쳐서. 그런데 이 중성자하고 이 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데 요게 또 신비로워요. 왜 신비로우냐면은 이 전자는 아주 가벼워요. 근데 이 양성자, 중성자 이놈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전자보다 약 1800배 무거워요. 무거운 놈들이 원자 가운데 버티고 있어. 근데 이 무거운 놈들이 이 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무거우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조그마한 그 공간에다가 순놈들만 다 모아놨대. 얼마나 1800개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놨어. 그러니 이 순놈들이 얼마나 정말 난리를 치겠습니까? 자, 이게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원자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난리치는 이 양성자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보다 더 힘센 놈 1800 여기서 몇십 더 무거운 놈 중성자를 갖다가 여기 양성자를 묶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든 이 신체든 땅이든 들이든 무엇이든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내에는 이런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을 통제하는 힘을 양성자, 중성자 이 양성자를 중성자가 통제하는 힘을 가리켜서 강력, 스트롱, 강력이 이 강력이 그 통제하는 묶어놓지 않으면 분열되면 콘크리트도 안 되고 여러분 몸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양성자를 이 양성자 발광치는 양성자를 중성자가 묶어놓지 않으면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원자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세상은 물질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를 묶어놓는 힘, 이게 강력인데 이 강력입니다.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요 원자 핵에 양성자, 중성자 이 두 개가 핵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양성자 안에 또 세 놈이 들어있어요. 그게 쿼크라는 거.
요놈이 3개가 들어있어요. 중성자에도 코크가 3개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또 양성자, 중성자를 유지하도록 또 묶어놓고 있어요. 근데 묶어놓으려면 에너지가 좀 힘이 돼. 그 힘을 양력, 약한 힘이야. 양성자를 묶고 있는 중성자, 그건 강력. 그 안에 있는 코크를 묶는 힘을 양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또 위를 묶어놓고, 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묶여져 있는 게 바로 원자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묶여 있다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양성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92번까지 있는데, 만일 92번 원자의 경우는 원한입니다. 이 얘기는 전자의 1800 곱하기 92. 그럼 어마어마한 힘이 사내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억제시키는데 바로 중성자인데, 그 중성자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 그게 강력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도대 부살겠다고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핵분열이에요. 왜? 무거운 놈들이 핵분열을 할 수가, 자연히 분열될 수 있지만 어쨌든 분열이에요. 근데 이 분열할 때 엄청난 열이 나와요. 에너지가, 그게 바로 원자탄입니다. 소위 원자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자탄이에요. 그 원자탄이 어느 정도냐? 그게 바로 보통 불의 10,000배, 1억 배. 보통 열의 1억 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벼운 놈, 제일 가벼운 게 수소인데, 이 수소는 전자 하나, 원자 하나.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놈이에요. 가벼운 것이 불만이야. 그래서 이 가벼운 놈은 좀 무거워지고 싶어. 그래서 무거워지고 싶어서 이제 다른 놈하고 합쳐서 핵융합을 하는데, 이 핵융합, 그러려면은 이 수소를 얼마를 대표해야 되느냐면은 1억도를 대표해야 돼요. 그래야 이놈이 분해가 돼 다른 놈하고 합쳐요. 이게 핵융합입니다. 그래, 핵분열, 핵융합.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1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화석이 없어요. 만일 그걸 발견만 한다면 1억도를 높여가지고 핵을 융합시키면, 그럼 융합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얼마나 에너지가 무섭게 나오냐? 1억 배의 7배. 핵 분열할 때 1억 배 했는데, 융합할 때는 7억 배.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그게 바로 태양광이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하면 인공태양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굳이 그런 걸 알아서 모르냐? 모르고 살아도 돼요. 그냥 거시적인 세계, 고전물리학 그 상식만 가져도 돼. 모르면 못 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를 쓴다. 진실을 말하겠다. 진리를 말하겠다. 그럼 뭔 진리를 말하겠다는 겁니까? 진리가 뭔데? 진실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거시세계적 사고만 가지고 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미시세계, 이 양자의 세계도 이해하면서 시를 써야 진정 진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들 네 개의 신비로운 신묘막측한 에너지는 처음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것이다. 앞서도 좀 잠깐 했죠. 앞서 빅뱅론에서는 최초의 특이한 점에 잠복해 있다가 폭발하여 흩어졌다가 열이 식으면서 다시 생겼다 했는데, 그 최초의 특이점은 어떻게 존재했으며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신비로운 힘이 어떻게 잠복할 수 있었는가? 이 점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연히 그냥 있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설명하는 무신론이, 그게 무신론이라고. 그냥 시작한 거야. 원래 있었어. 그러나 유에서 유란 최초가 아니다. 따라서 무에서 유라는 초과학적 창조 기적이 요구된다. 그 창조 기적을 거기다가 정맥시키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도대체 그 점은 어떻게 있었는가? 누가 만드는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유실론의 종교가 있고 종교의 정당성이 있다. 여러분들 종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종교가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신의 힘, 초월적인 초과학적인 논리가 필요하고, 그 초과학적 논리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걸 대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죠. 종교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 없고, 이 단계에 이르면, 양자역학의 단계에 이르면 종교고 과학이고 시학이고 따로따로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이걸 공부하면서 저 자신 흥분하고 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참 헛된 시합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내 자신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학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을 대단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